신념적으로 너무 살다 보니까 힘이 없었고 쉴 줄 잘 모르고 그러다 당뇨까지 온 거죠, 저도.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익숙함의 덫이라는 게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그게 서로가 도와주고 이제 힘주.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그냥 병원도 더 줄이고 막 그렇게 하라는데 그 순간 저는 내 안에 익숙함 덫이 올라와요. 병원을 줄이면 돈은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이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죠. 예. 그런 생각을 다뤄내는 게 필요하고 그나마 제가 1년에 한 달 정도 2주씩을 미국에 가는 것도 그래서 갑니다, 사실은. 그렇게 멈추지 않으면 저는 익숙함의 덫을 탈피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자꾸 일만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사역만 하고 앉아 있고 강의만 다니고 일만 하니까 그게 내 안에 익숙함이 덫이고 물론 그게 좋은 점도 있으니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좋았던 거니까. 근데 뭔가 나다워지려면 이런 좀 뭐 때로는 과감하게 때로는 점진적으로 이 이론을 이제 만들어낸 선생님이 극도 내향적인 사람인데 완전 외향적으로 살았어요. 이분이 자기도 이제 보니까 자기가 너무 외향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모든 외부적인 활동을 다 끊어버렸어요. 극단적으로. 그리고 내부적인 활동만 합니다. 드문불출 나오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자기를 찾아가는 걸 보면서 와, 신념형은 대단하다. 저게 되는구나. 이렇게 내향 신념형적인 분들은 그게 또 가능하더만요. 익숙함의 덫이 의외로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옛날에 찬양인도도 되게 신념적으로 많이 했어요. 30대 교회 오기 전에. 사람들이 저보고 너무 강하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부드러운 남자여야 되는데 신념이 너무 강하게 나온 거지. 그걸 고쳐내는 게 너무 어렵고 지금도 옛날보다는 제가 훨씬 안 강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편안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익숙함의 덫이라는 게 모든 삶의 영역에 드러나니까. 자, 익숙함의 덫은 어린 시절 상처받은 과정을 성장 이후에도 무의식적으로 반복합니다. 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의식적으로는 틀린 걸 알아요. 의식적으로는 쉬어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무의식적으로는 쉬면 안 된다 생각해요. 익숙함이 덫인 거죠. 현재 중요한 대상이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 양육자처럼 행동하리라고 미리 예측하고 본인의 행동이 한다는 거.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대인관계 패턴이 내재화되는 건데 이런 거예요. 그 어떤 아이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을 한 번도 아이들에게 화내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아이들이 뭘 해도 화를 잘 안 내요. 근데 유독 그 한 아이에게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막 괴롭게 해서 나중에 화를 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너무 놀란 거죠. 아, 내가 왜 별일 아닌 일에 화가 났을까? 왜 그럴까요? 왜 대부분의 아이한테는 화 안 내다가 이 아이에게만 유독 그랬을까요? 답은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맨날 야단 맞고 자란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 안에 대인관계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결국 부모가 나를 야단치는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어른들은 자기를 야단친다 생각해요. 그리고 어른들 앞에 가면 야단치게끔 해요. 그렇게 익숙함의 덫을 하면 못 모르고 당하면 야단을 칩니다. 그럼 이 아이는 그거 봐, 모든 사람 나 야단치잖아. 이렇게 우리 대인관계 패턴이 있어요. 그런 것과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랑은 편안하게 지냈거든요. 그럼 이제 연세 있는 이제 아주머니급의 분들 하고 제가 되게 편안하게 지내요. 네. 왜냐면 이제 나도 모르는 무의식이 내가 엄마한테 편안하게 했던 것처럼 잘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가씨나 또 어린아이한테는 잘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조금 뭐 30대 후반부터 해서 이렇게 좀 아주머니들한테는 제가 되게 편안하게 저도 해요. 왜냐하면 제 안에는 그게 익숙함이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때 나를 다 수용해 줄 걸 생각을 해요. 근데 나이가 좀 더 있으신 남자분들한테는 제가 원래 안 편안해요. 제가 아버지랑 별로 안 편안했기 때문에. 예. 그게 익숙함의 덫으로 계속 그런 기대를 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만 있겠습니까? 그죠? 예. 내 안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자꾸 반복해서 쓰고 다닌다는 거죠. 그게 내 기질답지 않다 할지라도, 그게 나답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서 낯선 천국보다 익숙한 지옥이 더 안전하게 느껴진다. 이해되시죠? 저거 하면 좋은 건 아는데 안 좋은 이게 더 익숙해. 예. 우리의 기질이 배워도요 금방 안 바뀌는 게 그래 내가 감정적으로 살면 좋은 건 알겠어 머리로는. 근데 살아온 거는 사고적이었기 때문에 좀처럼 버리기가 어렵다. 약점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자, 약점의 이해 앞에서 제가 설명을 많이 했지만 모든 기질에는 강점과 약점이 있다. 이거 이해되시죠? 강점과 약점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양이에요.
강점이 더 많은 사람 없습니다. 약점과 강점은, 왜냐하면 약점의 동전의 양면이 강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강점이 큰 사람 약점도 커요. 이것도 이해되세요? 예. 더 우울한 기질은 없다도 이해되시죠? 예. 예. 뭐 신체가 신념보다 낫다 그런 거 전혀 없다. 특정 상황에 더 유리한 기질은 있다, 이것도 이해되시죠? 강의할 때는 저 같은 기질이 유리해요. 근데 소그룹 할 때는 또 다른 사람 유리하고, 또 극도 내향인 사람은 강의 같은 거 싫어합니다. 불리하죠. 그분 그거 안 하면 되잖아요. 다른 할 것도 너무 많은데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약점은, 그리고 이제 누구를 접대할 때는 신체 형들이 너무 잘해요. 어떻게 딱 그 사람이 그걸 알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약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도 이해되세요? 약점이 사라지면 큰일 나요. 약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요. 이 선물을 통해 내가 어떻게 자랄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약점은 좀 좋아지기는 하지만 사라질 수도 없고 꽤 많이 남아있다. 예. 꽤 많이 남아있는 게 절망이시면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꽤 많이 남아있어야만 우리가 인간다워진다니까요. 약점 없는 사람이 얼마나 인간미가 없습니까? 그죠? 약점이 있어야 내가 뭘 좀 도와주거나 하죠. 약점은 불편해요. 힘들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면 약점은 무조건 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은 곧 소중한 선물임을 결국은 마음으로 굉장히 깨달아질 때까지 우리의 성장의 시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신 시간을 통해서 이 진짜 약점이 성장하는 건 정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약점의 중요성은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약점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타인의 다름을 인식하고 존중, 상호 협력한다. 내가 정말 약점이 없다. 그럼 다른 사람의 중요성은 1도 없다고 느낄 겁니다. 내가 다 할 거기 때문에. 상호 협력이라든지 존중은 약점으로부터 기인되는 게 필요하다. 또 다르다라는 것, 그죠? 야, 난 이게 진짜 안 되는데 넌 어떻게 그렇게 잘 돼? 그런 거죠. 예. 자신이 완벽한 신이 아님을 인정하게 되고 더 큰 존재를 인식하고 감탄할 수 있게 된다. 이것도 이해되세요? 내 기질의 약점으로 내 안에 굉장한 이 연약함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타인에 대한 이런 감탄도 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이죠 한계가 많고 그런 걸 인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넘어 성숙으로 갈 때는 이 약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도 이해되시죠? 예. 약점을 보는 시각 첫 번째는 이제 어릴 때는 생존과 적응 단계에서는 약점은 위험한 걸로 판단을 해요. 그런 시기도 필요합니다. 예. 어릴 때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 약점을 자랑해요. 그렇죠? 이럴 때 약점은 위험한데 약점을 없애고 싶은데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때 부모의 역할이 사실 중요하다는 거죠. 예. 사회적 문화도 중요하지만 너 기질에 너 약점 이거 못 없애 괜찮아 안 없애도 돼.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같이 연습하면 돼. 그렇죠? 이거 분명히 단점은 맞아. 이거 네가 좀 보강은 해야 되겠지만 이걸 없앨 수는 없어. 이런 약점이 있어도 너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와가야 되지 않습니까? 2단계 가면 조금 이제 자기 실현을 하게 되면 약점을 좀 수용을 하기는 해요. 그죠? 근데 3단계는 뭐냐? 이제 자랑한다. 뭐 이런 거죠. 약점을 자랑한다. 약할 때 강합니다. 약점으로 인해 기뻐하라. 뭐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제 그죠? 여러분 약점이 좀 자랑스럽고 이렇게 기쁘세요?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 저도 별로 뭐 본능적으로 이게 중요한 게 의식적으로는 기뻐합니다. 우리가 배운 게 많아서. 순간 내 약점이 정말 드러날 때는 순간 놀래요, 우리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의 깊은 무의식 안에는 약점에 대해서 자랑하다 보면 뻔뻔해지거나 오히려. 그건 자랑이 아니거든요. 예, 숨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알고는 우리가 가고 사도 바울이 약점 자랑한 건 너무나 놀라운 이제 이야기인 거죠. 자기 약할 때 강함이라고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쓰기 좋고 감탄하기 좋은데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성숙의 길로 계속 가는 게 필요하고 기질 이론에서는 기질을 차곡차곡 성장시켜야지 자기 놈으로 간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원래 기질 이론은 이렇게 지난번에 여름에 3주, 지금 3주 이 강의를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는. 제가 신념이 급해가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를 충분히 삶을 통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게 그 말이구나. 그냥 보면 머리로 다 이해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이게 의외로 이해 안 돼요. 몸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정말 약점이 드러날 때 이게 얼마나 부부간인데 이게 너무 소중하고 너무 필요하고 근데 너무 미안하고
이게 되려면 참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계속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예, 약할 때 강하면 성경의 말씀이 나오죠. 예. 바울의 약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뭐 신체적인 어려움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저는 바울이 회심을 보면서 이건 완전 제 생각입니다. 바울이 죽도록 율법주의자고 뼛속 깊은 이제 은혜와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 해서 그게 다 다뤄졌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굉장히 바울도 옛날에 습관이 많았을 수밖에 없겠다. 제 생각입니다.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이분은 절망했던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약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건강하게 의지할 수 있겠다. 기질의 강점은 사명으로 간다. 약점은 영성에 이르는 지름길이다라고 기질 이론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질의 강점인 저는 강의죠. 강의는 제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지만 이 사명이 곧 성숙의 길은 아니라는 거죠. 제 기질의 약점이 관객 가운데 교회 가운데 수용받고 또 서로 이해하고 약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 또 애도 쓰지만 약점으로 인해서 진짜 겸손해지고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이제 영성으로 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강점과 약점은 너무나 아름다운 다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열등감이 있죠. 근데 기질의 열등감은 우리 모두에게 좀 있기는 있어요. 제가 막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서적으로 보다 사고적인 약점이 있다고 내가 어릴 때부터 느꼈기 때문에 누구나 있죠. 사실은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부끄러워해요. 근데 좀 부끄러워하는 건 괜찮다고 우리는 말해요. 대신에 너무 수치스러워하거나 숨기려고 누르거나 아닌 척하거나 이러지 말자라는 거죠. 약점에 대한 수치심, 이제 기질 열등감이 심하면 내 약점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반대 기질에 대한 환상이 생겨요. 환상. 그래서 어릴 때 자칫 내 약점이 너무 이렇게 열등하게 보이면 사고형의 사람이 그렇게 대단해 보여요. 환상은 그게 환상이에요. 그 사람은 또 감정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반대 기질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걸요? 그죠? 누구 이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 보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준비를 잘하지? 난 준비가 안 되는데 기질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그런 환상을 꿈꾸는 것도 자기가 기질 열등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좀 약간의 부러움은 뭐 동의가 돼요. 사고적인 분들의 질서 정연한 사고를 보면 부럽기는 해요. 근데 그것이 환상적으로 그게 정말 대단하고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뭐 비슷하지 않겠나? 뭐 둘이 합치면 비슷할 것 같아. 이런 이게 좀 환상보다는 이게 인정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열등감은 이제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건 다루어내야 되는 거고 잘 다루기를 권해드리고 잘 다루기면 정체성, 자기 수용, 자존감, 다른 기질에 대한 존중, 함께하는 즐거움, 시너지, 심지어 나와 다른 기질이 얼마나 고마운지 열등감을 잘 다루면 자기 초월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맨날 저는 이제 청소년 들어오면 너 니한테 몇 점 줄래? 그럼 애들 대부분 뭐 50점요, 40점요 이러거든요. 100점 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 100점 주고도 못 주겠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 단점이 너무 커 보이는 거죠. 자기 열등감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는 하죠. 100점 주면 좋겠다. 100점이라는 것은 내가 완벽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이런 나의 기질의 연약함을 수용을 하면 좋겠다. 너 이거 절대 안 고쳐져. 조금 좋아질 뿐이야. 근데 괜찮아 그래도 너 말고 다른 기질이 도와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네가 단점이 있어도 괜찮아. 존귀한 존재야.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죠. 부부끼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내가 볼 때 허점이 왜 안 보이겠습니까? 감정형 제가 사고형 아내를 보면 감정형 허점이 왜 안 보이겠습니까? 저것도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 생각이 안 되지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서로 그래 비난하지 않습니까? 속으로 저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아직도 죄송하지만 여러분 배우자가 이해 안 되는 건 좋은데 수용이 안 되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수용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수용하는 만큼만 남을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의 연약함들도 인정하고 수용을 해야지 남들에 대해서도 좀 관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이나 타인이 나를 먼저 수용해 줘야 되고요. 그걸 경험을 해야지 나도 뭐가 수용받는지를 아니까. 그러면 그거를 경험하고 나도 나를 수용하고 그 경험으로 내가 남을 수용하고. 이게 참 어려운 게 우리는 아직도 자기중심적이라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렇게 알면서도
한 번씩 컨디션 안 좋을 때는 그죠? 배우자의 이런 행동이 되게 못마땅하죠. 그죠? 못마땅하죠. 근데 예, 못마땅한 것도 이해도 되는데 이제 사실 여러분 딱 깨놓고 말하면 저도 이렇게 생각하지는 못하지만 배우자가 못마땅하는 거는 뭐냐면 배우자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그걸 수용할 능력이나 힘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지. 그죠? 저번에 물론 이제 누가 되겠냐고 질문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내게 사랑이 없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거는 그 사람 계속 잘못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특별한 거 없으면. 근데 내가 사랑으로 이제 좀 많아지면서 서로가 다 필요하겠지만 그게 좀 더 예뻐 보이고 수용적으로 보이면 그제서야 배우자는 같이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분은 먼저 해야 돼요. 그거를 같이 동시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누군가가 컨디션 좋을 때 먼저 해주고 누군가가 이 부분에 조금 더 경험이 있으면 먼저 해주고 그죠? 근데 모든 면에서 배우자가 다 한 사람이 더 뛰어나고 이거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용은 이제 충분히 배우자끼리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 일단 배우자끼리 절대 수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처로. 그러면 이제 삼자 상담가라든지 목사님 찾아가셔서 이제 내 자존감을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서로의 기질에 대한 약점도 수용하고 그럴 때 불편하지만 그죠? 얼마나 고마운지가 더 떠오르고 그죠? 시너지 인생이 뭔지를 역할도 좀 분담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고맙죠. 때로는 괴롭지만 너무 고맙고 요즘 제가 하여튼 아내가 없으니까 더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또 만나면 또 싸우겠죠. 그죠? 또 싸우겠지만 예, 지금으로서는 이런 걸 참 많이 느끼고 예, 고마운 것 같아요. 제가 별말 제가 감정형이라 이해해 주십시오. 어제는 밥 먹고 나서 혼자 밥 먹고 나서 주변 다 가족들이 있잖아요. 제가 옛날 사진 보면서 계속 울었어요. 불쌍해. 계속 그냥 사고형들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그게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계속 그냥 좋은 사진이고 한데 계속 눈물 나더라고요. 감정형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죠? 예. 매일 갑니다. 예, 매일 갑니다. 정시간 매일 갑니다. 안 가고 싶은데. 예. 네. 맞아요. 네? 진짜 제가 요즘 깜짝 놀랐다니까 가족의 그 모습이 자꾸 보이대요. 신기하더만요, 그거. 일부러 본 게 아니에요. 예? 감정형 관계가 자꾸 보이니까. 감정 갱년기, 감정이 풀어지는 거라니까요. 드라마 보면서. 감정이 더 좋아져야 돼요, 저는 지금. 감정을 풀어놓아 다니게 된다니까요. 이 감정이 억압되면요, 하나님 역사가 억압됩니다. 확실히 그래요. 내가 내 주 무기인 감정을 누르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사명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또 미국 집회도 제가 막 신념을 하려고 그러니까 감정이 풀어져야 되는데 감정을 누르고 자꾸 신념을 잘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풀어지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가면 드라마를 또 볼까 싶습니다. 잘못 다루면 이게 계속 고착되는 거죠. 그럼 나는 안 돼. 난 수치스러운 존재야. 자기 혐오로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청소년들 진짜 많습니다. 그죠? 자기는 안 된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부모가 맨날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그래서 뭐가 되겠니? 공부는 언제 할래부터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아이는 자기 기질이 발달이고 나발이고 뭐고 이게 없는 거죠. 자기 혐오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자란 어른들도 그렇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수치심이 강하고 열등감이 강할수록 반동을 해서 너무 자기 이상이 높아져요. 이건 건강한 의미의 목적이 아니고요. 도달할 수 없는 이상한 그런 목표를 설정합니다. 자기 이상이 집착하는 거죠. 그리고 남을 판단해요. 자기도 안 되면서. 그죠? 이렇게 되지 않는 인간들은 다 루저야. 뭐 이러는 이야기도 하죠. 타인과 경쟁하죠. 경쟁. 왜냐하면 이제 공격 욕구도 많아지고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로 공존, 뭐 서로 상호 협력, 서로 그런 거 없어요. 삼자기는 당연히 이제 없어진 채 오래됐고 고립이 되고 그 눌러져 있던 이런 기질 열등에서 중독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좀비처럼 사람 생명력이 없는 미성숙해지고 실제 질병들이 많이 생겨서 옵니다. 우울, 불안 다 이런 것들이 기질 열등감에서 모든 질병이 오지는 않지만 기질이 열등하다고 믿고 자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느끼는 분들은 자기 존재에 대한 이제 이런 잘못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다워질수록 자연스럽게 내가 나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희한해요. 내가 나다움을 내 스스로 만나고 경험할수록 그런 내가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100점 주십니까? 오늘부터 100점을 주셔야 될 이유가 이제 더 생겼습니다. 100점이 잘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세요, 사람들하고. 난 도대체 이 점은 내가 100점을 못 주겠다.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직관적으로 떠올리지 말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100 이게 조금 약간 예민해요. 100. 99는 주는데 그죠? 100은 완벽하잖아요. 그죠? 예, 그건 내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한 8, 90이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10, 20은 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약점을 다루려면 약점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약점을 이해만으로도 안 돼요. 약점을 없앨 수도 없어요. 물론 이해와 인식은 필요하고 수용, acceptance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남에 의해서 그걸 참자기의 수호자라 그래요. 나중에 참자기, 내 참자기가 드러나도록 도와주는 수호자들이 내 안에도 있고 상대방이도 그렇게 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참자기가 드러나는 데는 여러분 용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안 되면 이제 서포트가 필요해요. 아, 내가 감정을 살리기가 너무 힘든 게 익숙한 미덕이 너무 강해.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도와줄게. 우리 사이에도 그런 게 있으시면 좋아요. 앞으로 조별 모임에서도 그죠. 클루닝그라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기질 이론가인데요. 우리의 이론과 다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이런 분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건강한 성격이 되려면 타고난 기질에 대한 수용 필요하다. 기질의 수용은 성격을 좋게 발달시킨다. 그죠? 성격이 기질로부터 나온 성격이 제일 좋다. 부모가 아이의 타고난 기질적 정서 반응을 수용해야 된다. 그죠? 그러지 않고 부모가 생각하기에 더 바람직한 반응으로 변화시키려고 할 때 아이의 기질은 눌러지고 조작되고 억압되고 가짜 자의가 더 발달되겠죠. 이것도 이해되시죠? 크로닝거가 비수용적 환경. 그러면 아이는 안 되죠. 자동적인 정서 반응이 힘겹게 분토하고 성격이 발달이 안 된대요. 예, 그래서 정서 조절의 실패로 간다. 정서 조절이 실패하니까 우울, 불안 이런 게 계속되는 거죠. 나다움으로 돌아오는 힘이 없는 거지. 나다움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나다움이 깨달아지면 기쁨이 넘치고 좋거든요. 특히 하나님이 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제가 평생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가장 놀랍고 크고 확실한 체험이 뭐냐면요. 뭐 여러 가지 체험이 있었으면 제가 체험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래봬도 그냥 뭐 하는데 가장 제가 너무나 놀랍게 들었던 거는 진짜 육성처럼 들린 게 딱 하나였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와, 저는 그거 깨닫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모든 행위 다 날아갑니다. 그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뭐죠? 그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들었던 말씀이 내가 네가 공생에 3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 기뻐할 만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 자체로 기뻐한다. 왜? 네가 내 아들이고. 그러니까 존재로 인한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도 아이에게 그런 걸 주고 아이도 자기에게 그런 걸 느끼고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하나님 나를 100% 기뻐한 그게 이제 100점인 거죠. 100% 수용받은 느낌.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익숙함이 더 때문에 이게 참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잘 안 되잖아요. 저 100% 의인입니다. 이런 말 주변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 100% 의인입니다. 완벽한 의인입니다. 이런 말 잘 못하시잖아요. 왜? 우리는 살아오면서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거든요. 교회에서는 말하지만 100% 의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어제 죄도 생각나고 그제 죄도 생각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가짜 자기는 약점을 막 없애려고 해요. 여러분 약점을 수치스러워 하고 누르려고 하면 가짜 자기입니다. 진짜 자기는 진짜 내 나기 때문에 약점이 드러나도 좀 부끄럽고 할 수는 있어요. 약간의 열등감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열등하니까 약점은 수치심이 빠지지 않죠. 약점이 있어도 진짜 나의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그래야지 자기 너머로 간다. 예. 자, 이거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되냐? 기질의 약점은 무조건 드러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약점이 좀 드러나는 거를 조금은 우리가 이렇게 좀 허용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약점이 드러날 때 뒤에 나오지만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배짜라 이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약점이 드러나면 두려움이 와요. 무조건 우리는. 그럴 때 혼자서는 그 두려움을 처리가 안 돼요. 조금만 더 하면 마칩니다. 기다려주세요. 타자의 수용과 도움을 받는 거 이것도 이해되시죠? 그죠? 이것도 이해되시죠? 예. 남이 나를 수용해 주는 경험을 통해 자기 약점 수용이 이거구나를 경험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사고적인 열등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의할 때 아이디어를 잘 못 내요. 지금도 아예 안 내기로 했어요. 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게 그렇지만 순간적으로 제가 제 의견을 냈다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아니에요 이렇게 저 넘어가요.
아이디어를 내는 걸 내가 수치스러워하는 거죠. 그때를 딱 본 이제 우리 같이 기질 장시한 그분이 딱 보고 김민수 쌤 그 아이디어 너무 좋습니다. 딱 이래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약점이 수용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왜 부끄럽냐면 사고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아이디어가 별로 안 좋다고 내가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제 감정형의 아이디어를 냈잖아요. 좋고 안 좋고가 어디 있습니까? 나다운 건데 미숙해도 되는데 근데 나는 그것이 열등감이 있으니까 그걸 딱 숨기고 딱 철회하더라고요. 그 무의식적으로. 근데 그분은 딱 그걸 캐치하고 아니라고. 너무 아이디어 좋다고.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약점을 수용해 주면 좋은데 이제 부부끼리 이걸 이제 하는 게 중요한데 그죠? 참 어렵겠죠. 그래서 남이 때로는 편해요. 남이 그죠? 자기 약점 수용 당하는 경험을 하고 그럼 자신의 또 강점을 충분히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요. 자기로 살아가는 즐거움을 약점 수용하지 강점 사용하지 이러면 되게 기쁩니다. 그러면 자기다운 삶이 더 늘어날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넘어로 가는 거는 결국은 나는 혼자 살 수 없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 중심으로 살다가는 이게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훨씬 많구나. 이런 이제 한계를 경험하는 거죠. 그죠? 다르구나. 그리고 서로가 도움이 되는구나. 그죠? 그리고 즐거움이 있고 남의 약점도 수용해지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 조화로운 경험, 열등감 극복, 초월자에 대한 경외감과 감탄, 자기중심성 감소, 기쁨의 증가, 타자에 대한 관심 열망 증가. 그래서 갈수록 우리는 나와 다른 기질이 저렇게 궁금해지는 게 맞답니다. 왜? 나는 내를 경험해서 조금 알겠는데 저 신체형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니까. 나는 신체형이 메인인 사람을 제가 잘 모르죠. 제가 경험 안 해봐서 유추는 해볼 수 있지만 그럼 관심이 생기는 거죠. 신체형의 장점도 더 보이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약점이 되는 기질이 성장합니다. 열등 기질이 성장할 수 있다고 저희는 믿죠. 그래서 주기질, 부기질부터 성장시키면 따라서 점점 열등 기질까지 성장할 수 있다. 냄비 이론이라고 해요. 냄비 이론. 냄비가 들면 손잡이가 들리면 밑에 바닥도 들리잖아요. 바닥은 열등 기질, 손잡이는 주기질. 주기질이 좋아지면 열등 기질도 좋아진다. 그러니까 감정을 충분히 개발한 사람은 감정형에 기반한 사고를 해요. 그거는 자기다운 사고예요. 자, 이제 약점을 좀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약점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약점. 사고형이라고 생각되는 분 손 들어주세요. 사고형. 보통 그 신체 신념 퍼센테이지 비슷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다 비슷한데 성별의 차이가 나는 게 있대요. 감정형은 여자들이 한 3분의 2예요. 제가 감정형인데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남자들이 사고형이 많습니다. 사고형 그러면 남자들이 많이 손드는 게 맞는데 사고형 손들어보세요. 여자들도 있어요 많이. 안 손든 사람 뭐예요? 사고 아니면 감정인데 어쨌든 자 사고형은 약점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제 수용해야 되는 거죠. 생각이 너무 많다. 감정형 제 입장에 생각 많은 사람 보면 답답해요. 그럼 그건 수용 못하고 있는 거죠. 수용하는 건 뭐예요? 충분히 들어주고 생각이 많은 걸 인정해주고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이분은 사고형이구나. 생각이 너무 많은데 쓸데없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해.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실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고형들은 조금 완벽주의가 있고요. 그래서 좀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실수하는 데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 저게 뭐가 두려워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이 사람은 사고형이라 두려울 수 있겠구나. 사고적인 사람이 이제 걱정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걱정을 사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생각이 많아서. 이것도 이해되시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지나치게 양심적일 수도 있어요. 교통법규 절대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저는 잘 어기거든요. 장점은 아닌데 아내가 맨날 야단쳐요. 여보 서야지. 그런데 나는 쑥 지나갈 때도 있거든 사실은. 저도 이제 문제인데 지나치게 양심적인 분들이 사고형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융통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비판적일 수도 있죠. 비판을 많이 할 때 너무 듣기 싫어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사고를 쓰고 있구나. 좀 과하기는 해도 융통성 부족한 것도 이해되시죠. 고지고대로 하려고 하고요. 자기 표현 잘 못해요. 생각은 이야기하는데 자기 표현은 부족해요. 관계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을 확률일 겁니다. 실수 인정을 잘 못해요. 사고형들. 왜 자기 말이 맞아야 되거든요. 사고형들은 실수를 인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감정형 관계 때문이라도 내가 미안해 먼저 하기도 해요. 뭐가 더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팩트 폭행 사고형이 잘 날리죠.
감정적 고려 별로 없이 탁 날릴 수 있다. 예. 반면에 우리는 팩트 폭력을 잘 못 날리죠. 누가 더 잘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약점이 있다는 거죠. 대인관계의 능력은 좀 부족할 확률이 커요. 예. 결정장애, 생각이 너무 많아서 좀 무뚝뚝 냉정. 앞에서 말씀드렸죠. 일중심, 관계가 소홀히 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저 사람 왜 이렇게 관계를 안 하지라고 하지 마시고 관계적인 감정형이 다가서면 돼요. 맞잖아요. 내 강점을 쓰는 거고 저 사람 약점을 도와주는 거지 않습니까? 생각하느라 행동으로 잘 못 옮깁니다. 그죠? 그것도 이해되시죠? 생각이 많으니까 사고형들이니까 꼼꼼해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속도도 느려요. 감정은 잘 인식을 못 하세요. 중독 취약은 완벽, 걱정. 뭐 그리 걱정이 많은지,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감정형 약점은 너무 감정적이에요. 뻑하면 화내고 울고 웃고 이런. 그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너무 감정적인 약점이고 잦은 짜증과 분노. 예, 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충동성. 감정은 행동 경향으로 옮겨가니까 충동성. 말의 실수, 행동 실수 많습니다. 우리는. 감정과 삶이 좀 불안정해요. 감정이라는 게 휘발성이 있고 훅 갔다가 훅 떨어지니까. 사람에게 휘둘리고 왜? 감정적이니까, 관계적이니까 휘둘리죠.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이 떨어져요. 그죠? 제가 맨날 듣던 게 우리 아내 뭐 어릴 때 옛날부터 여보는 일관성이 너무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일관성 없게 지내는 감정적인 그게 일관성이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씨알도 안 먹히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일관성이니까 그죠? 예, 씨알도 안 먹힙니다. 예, 급하고 참지 못하죠. 예, 그죠? 감정은 속도가 빠르고 느끼는 순간 바로 행동을 옮기니까. 과장된 언행. 우리는 과장할 확률이 커요. 예. 절대 이런 말 막 쓰고 그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베드로 보세요. 내가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때는 그 감정이 충만했거든. 감정형이라. 그죠? 과장된 언행을 할 수가 있다. 거짓말로 위기를 잘 넘긴다. 그죠?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네. 질투 같은 것도 막 누가 나보다 저 사람 더 관심 보이면 질투하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이 말이 많아 소문 잘 퍼뜨립니다. 감정형들. 빈틈이 많고 대충대충 하죠. 디테일 떨어지니까. 충동 구매. 이거 강하죠. 충동 구매. 사고형들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사요, 확실히. 드라마는 나의 목자신이 요즘 제가 경험하고 있는 드라마는 나의 목자신이 너무 많은 모임들 하죠. 너무 많은 모임 하는 것도 과하면 약점이죠. 중독 제약성은 이제 관계 중독. 자꾸 사람 만나서도 이야기. 쇼핑 중독. 돈 쓰면 기분 좋아지니까. 음식 중독. 감정이 좋아지는 건 음식이니까. 음식 중독이 더 많은 거는 신체형이죠. 드라마 중독, 막장 드라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그다음에 신념형도 약점이 당연히 있다니까요. 지나친 자기 확신, 그죠? 자기가 리더가 되려고 해요. 리더가. 사람들 고려 좀 덜 할 확률이 있죠. 무조건 내 말대로 해. 타인 통제, 목표 위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제 이게 약점이 심하게 드러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시적이에요. 강압적이에요. 직설적이에요. 무시해요, 사람들을.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일의 성취가 중요하기 때문에. 남의 충고 웃기지 말라 막 이럽니다. 그죠? 네가 뭔데 감히 나를 뭐 이래. 약점. 목표에 너무 조급하고 서둘러요. 남의 통제는 잘 못 따라요. 신념형들은 자기가 좀 대장이 돼야 되죠. 사람을 목표로 위한 수단으로 여길 확률이 크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니까. 물론 신념, 감정은 다르겠지만 일이 뜻대로 안 되면 화내요. 승부욕 지나치고 절대 짖는 거 싫어합니다. 건강 안 돌봐요. 저도 당뇨가 왔죠. 무리하죠. 지나친 강도의 훈련을 강요해요. 교회에서 신념형이 메인 리더가 되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신체형들은 죽습니다. 왜? 신념형 볼 땐 신체형이 너무 게으르거든. 자기가 볼 때는. 사람 사정 별로 안 배려하죠. 중독은 일 중독, 성공 중독, 분노 중독, 카페인 중독, 아드레날린 중독. 위험한 운동하고 이런 분들. 신체형 약점은 너무 느리죠. 이게 과해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게을러요. 변화 싫어하고 우유부단하고 결정 잘 못해요. 왜? 다 위험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회피합니다. 위험할 만한 건 다 피해요. 여긴 안전이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방어적이고 무기력할 수도 있고요. 뭐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쉬고 싶어서 맨날 쉬는 거죠. 잠만 늘어져 자고. 안전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육체적 쾌락에 쉽게 타협합니다. 육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각이 중요하니까 자칫하면 이제 이런 술이라든지 아니면 성적인 부분 되게 취약해요.
신체형 여자아이들이 성적인 이런 데 되게 위험을 많이 이렇게 그거 돼요. 왜? 성적인 터치가 감각을 좋게 만들어 자기는 사랑받는다고 느끼거든요. 부적절한 터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 자기 주장 약하니까 더 잘 끌려가요. 성적인 터치에. 거절 못해요. 예. 갈등 상황을 싫어하기 때문에 회피합니다. 차라리 묻어가거나 따라가거나 당하고 말죠. 꿈과 목표가 없어요. 동기부여 잘 안 됩니다. 약점이 심하게 나오면. 왜냐하면 꿈과 목표가 있으면 미래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 싫어한다니까요. 여기가 조사원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애매해요. 여기가 조사원이 하는 거 보면 신체형 같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 따르겠다 그러면 신념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긴 한데 환경에 쉽게 지배받죠. 네. 왜? 현실주의고 현실의 감각대에 따라 다르니까 산만하고 과활동 되게 산만하죠. 감각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 느껴야 되니까 산만해요. 활동도 많죠. 목표 지향적이지 않으니까 현실의 활동이 많고 진지하지 않고 장난을 좀 칠 수 있다. 네. 중독 취약성은 음식 중독. 먹고 기분 좋아지고 싶고 잠 많이 자고 싶고 뭐든 다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술 중독, 안전 중독, 돈 중독. 돈이 있어야지 몸이 편안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취약성이 있을 수 있겠다. 외향형은 남 탓, 환경 탓, 소신 없고 남에게 휘둘리고 자기 성찰 부족하고 깊이 없고 밖으로 돌고 둔감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경시하죠. 내면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중독은 타인 중독, 대중 중독. 너무 그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죠. 정치 이런 데도 되게 많아요. 내향형은 지나친 자기 탓이 약점일 수 있고 외부 세계를 좀 단절하고 현실감이 떨어지죠. 그래서 예민하고 객관성 부족하고 자기밖에 없을 수 있고요. 자기가 중요하죠. 자아의식이 너무 높아서 현실에 대한 경시, 자기 중독. 내향적인 사람 자기 중독. 자, 약점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게요. 죄송해요. 이제 이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약점 다루려면 약점이 수용받는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약점을 일단 내 약점을 인식하셔야 돼요. 인식을 하고 인정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인정. 이거는 비굴하게 인정할 게 아니라 그러하다고 인정을 하고 책임지기가 중요해요. 약점이 드러났을 때. 이게 뻔뻔하게 나는 그래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내가 감정형이고 신념형이라 화를 냈으면 과하게 냈으면 잘못한 거니까 책임 인정하고 사과 내지 보상을 해야 되는 약점에 대한 책임과 수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약점은 절대 혼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없애는 것보다 도움받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 친밀한 관계와 돕는 자가 필요하다. 그죠? 돕는 자.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시행착오를 통한 연습이 중요하죠. 약점이 살아나도록 쉽지 않지만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죠. 그래야 강점도 살아나니까. 다른 기질이 되려 하지 말라. 그죠? 다른 기질이 되고 싶은 것 자체가 기질 열등감이다. 약점을 다루기 위해 너무 많이 쓰지 마라. 30%, 맥시멈 30%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나머지 70%, 80%는 강점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약점은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법을 터득하는 게 중요하다. 남이 중요하고 약점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때 중요한 건 돕는 자라고 말했죠.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좋고요. 게다가 참자기의 수호자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죠. 너답게 살아볼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사람. 그렇죠? 나도 나답게 살기가 두려우니까 그렇죠? 상대가 좀 도와주는 거죠. 다른 기질의 도움도 필요하겠죠. 네. 신념형이 잘 못 쉬니까 신체형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그렇죠? 어떻게 쉬는지를 모를 수 있어요. 신념형들은 맨날 목표지향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럴 때 신체형들이 노는 또 이게 노하우가 대단하거든요. 네, 그런 걸 좀 전수받을 수 있겠죠. 사고형들은 감정형에 도움받고 감정형은 사고형에 도움받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 친구가 중요하죠. 배우자가 다 되면 제일 좋겠고 멘토, 그다음에 기질 전문가, 기도와 성령. 제가 이번에 드라마 보면서 깨달았던 게 제 신념에 대한 이 깨달아질수록 이 가벼워지거든요. 성령이 우리의 이 제 기질을 하나님 기질에 대한 관점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성령님께서 제 기질을 살리기 위해 참 많은 그 가이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감정이 충분히 쓰이기를 원한다. 네 감정을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사람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감정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되게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 기질에 진짜 관심이 있다고 저는 믿게 됐고, 예.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의도니까 그죠.
하나님 아마 저를 이 땅에 보낼 때 네 감정은 이 정도 달란트, 이 정도는 써야 되지 않겠니? 이 정도는 좀 많아지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의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감정을 살리고 싶은 거죠. 하지만 반드시 돕는 자는 필요하다. 혼자서 절대 될 수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강점을 찾는 거는 이제 지금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성이 자자할 것 같아서 강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자, 악셀레이터가 강한 미연 집사님이 브레이크가 강한 이제 정희 집사님에게 제재를 받고 있는 이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볼 때 아름답습니다. 네, 그렇죠. 그 제 생각에는 이제 민 집사님 지금 본인의 기질의 장점이 드러난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렇게 기질의 장점이 드러날 때 단점은 뭐예요?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아니, 아니죠. 본인의 기질의 단점. 이렇게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건 참 좋은 건데 분명히 강점이 드러나면 단점도 드러나잖아요. 어떤 단점이 드러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인식이 필요한 거죠. 지금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내 감정이 충분했을 때 내 강점의 단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 단점이 인식이 되어야지 남편이 제재를 거는 게 되게 고마워져요. 네. 네. 음,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미연 집사님 말하는 건 다 미연 집사님 기준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그것의 불완전함을 이해를 자꾸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남편을 바라보는 눈이 반은 틀릴 수 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질에 나는 내 기질에서 이렇게 해서 남편 적이 있잖아요. 엄청 틀린 사람이 되죠. 예, 그래서 남편이 팩트 폭행을 날리는 것도 내가 볼 때는 팩트 폭행이고 남편 입장에서는 그냥 조용한 조언일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면접 장점이 막 드러날 때 단점이 막 드러나거든요. 그럼 이제 남편은 그게 보이는 거죠, 단점이. 그럼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때 물론 언어가 좀 거칠거나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러면 분명한 거는 이제 이 내 기질의 약점을 내가 좀 이제 사실 깨달을수록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 약간 기분 나쁘더라도 저게 되게 고마워지는 데까지의 대화와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네네네. 그 이제 이거 팩트 폭행이라는 게 이렇게 단어로 썼던 거랑 면 집사님이 이해하는 거랑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감정형인 분들의 어떤 팩트 폭행이라는 정도가 저분 입장 사고형은 그냥 한 말도
대단히 크게 팩트 폭행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미연 집사님 입장에서만 싹 다 이해하고 대화를 나누기에는 두 사람 사이에 간극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해와 단점에 대한 이해, 그런 거를 먼저 좀 인식하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러지 않으면 남편이 나한테 자꾸 잘못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꾸 잘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가 듣기로는. 네, 물론 우리가 서로 완벽하지 않으니까 조금 미숙할 수도 있는데 잘못이라는 관점보다는 다르다는 관점하고 내 약점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에 더 포인트가 가면, 만약에 좀 거칠고 만약에 본인이 좀 감당이 어려운 이야기는 남편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이야기, 그 내용은 오케이 받아들이는데 대화할 때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좀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는 해볼 수 있겠지만, 남편이 바라보는 그 되게 날카로움이 본인에게 단점을 보완해주는 이야기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먼저 좀 해보는 쪽으로 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하는 게 다 잘못되고 이런 것도 아닐 거고 분명한 미숙함이 서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른 분 혹시 질문 또 있으세요? 늦게 해서 다 마치고 싶으신가요? 네. 네. 네, 그러면 긴 시간 오늘 회의 때문에 더 길어졌으니까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깨달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서로의 약점을 수용하고 또 나의 강점을 잘 활용하고 공동체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인내하고 품어주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저희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